에, 더 칼로리 미스, 칼로리의 거짓말, 고구마, 통곡물, 시리얼, 저지방 우유가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고 했는데, 세트 포인트 최종이란 무엇인가? 챕터 2 중학교 시절의 생물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자. 우리는 인체 내의 순환 이 안에서 어떻게 혈액이 생성되는지, 호흡기 안에서 어떻게 숨을 쉬는지를 배웠다. 하지만 생물 교과서에 담겨있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체내에서는 자주 체중과 건강 사이에 피나는 대결이 벌어지곤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 시스템을 항상성 조절계, 피하 지방 및 비만 방지 피드백 시스템 또는 간단히 말해서 세트 포인트 체중이라고 부른다. 어떤 이들은 그냥 기초 대사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세트 포인트 체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많이 먹으면서도 몸이 튼튼하고 키가 큰 사람을 보면은 너는 참 기초 대사량이 높구나 라고 말한다. 반대로 많이 먹지도 않고 운동도 많이 하는 편인데 살이 잘 찌는 사람에게는 기초 대사량이 낮은가 보라고 말한다. 이때 우리가 높은 기초 대사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문가들은 낮은 세트 포인트 체중이라고 하고, 낮은 기초 대사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높은 세트 포인트 체중이라고 한다. 세트 포인트 체중은 우리 몸 안의 내장이자 체세포 등에서 분비되는 일련의 호르몬 신호를 말한다. 이 호르몬은 일단 내 속에 있는 시상하우로 이동하는데, 그런 다음에 내가 세로토닌, 렙틴, 그렐린 같은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 식사량, 연소시킬 칼로리의 양, 몸에 장기간 축적할 체지방의 양을 정한다. 간단히 말해서 세트 포인트 체중이란 흡수하고 배출하는 칼로리의 양과는 무관하게 체내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체지방 양의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세트 포인트 체중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요소들로는 렙틴, 인슐린, 멜라노코르틴 4 수용체, 아밀린, 멜라닌 형성세포 호르몬, 뉴로펩티드 등등등등등등이 있다. 모두 낯선 용어로 우리에게 세트 포인트 체중이란 단어가 생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세트 포인트 체중은 우리가 왜 기존의 다이어트 방식과 운동법으로는 체지방을 줄이기 힘든지, 뚱뚱한 사람들이 왜 몸이 터질 때까지 살이 찌지 않는지도 설명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릴 수 있지만 한번 상상해보라. 이미 뚱뚱하더라도 왜 계속해서 살이 찌지는 않는 걸까? 이들이 단지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해서 204kg이 되었다면 왜 나중에는 2040kg까지 체중이 불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들의 체중 증가량은 웬일인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멈춰버린다. 기존의 칼로리 계산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답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호르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세트 포인트 체중은 올라간다. 그러면 몸은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한다. 워싱턴대 하버뷰 메디컬 센터의 데이비드 웨이글 박사는 비만은 결코 체중 조절 실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뚱뚱한 사람들은 높은 세트 포인트 체중 부근에서 자기 체형에 맞는 안정적인 몸무게를 유지하게 되는데, 비만은 단지 이렇게 높아진 체중을 인체가 대단히 통제된 방식으로 지켜내려는 작용의 산물일 뿐이다. 뚱뚱한 사람은 높은 세트 포인트 체중 탓에 몸이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게 된다. 같은 원리로 날씬한 사람은 낮은 세트 포인트 체중으로 인해 몸이 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런 세트 포인트 체중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뚱뚱하게 만들지 아니면 날씬하게 만들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기회 시박에 들어온 얘기와 상충된다. 그러므로 애초에 칼로리에 관한 정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00년대 중반에 칼로리 개념이 처음 소개되기 전까지 칼로리 계산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칼로리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비만 질병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데,
이르되 칼로리가 체중자들과 건강의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체중과 건강과 관련한 데 있어 칼로리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야 할 질문이 있다. 만약에 칼로리 계산법이 건강관리와 몸매관리에 필수적이라면 왜 우리가 칼로리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당뇨병과 심장병의 발병률이 낮았을까? 우리 몸이 개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몸무게를 세트 포인트 체중 부분에서 조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딱 두 가지면 충분하다. 첫째, 건강한 사람이 기존의 식사량을 줄일 경우 몸은 자동적으로 체지방 감소를 막으려고 할까? 간단히 말해서 신진대사 속도는 느려질까? 둘째, 건강한 사람이 기존의 식사량을 늘릴 경우에 몸은 자동적으로 체지방 증가를 막으려고 할까? 간단히 말해서 신진대사 속도는 빨라질까? 이 질문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항상 그리고 명백하게 그렇다로 기결된다.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세트 포인트 체중의 범위 내에서 체지방을 조절한다는 생화학적인 사실은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혈당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한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칼로리를 개선하는 게 정말로 가능하고 효과적인 일일까? 신시내티 당뇨비만센터의 랜디 실리 원장이 이렇게 말한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와 양을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어렵다. 방법을 찾아냈다 해도 실험실 바닥에 우연히 떨어뜨린 부스러기들은 계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을 것이다. 칼로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의과대의 에릭 웨스트먼 박사가 한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로리가 뭔지 알기도 전에도 90%는 뚱뚱하지 않았고 99% 이상은 제2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싱크대를 생각해보자. 싱크대에 물을 몇 바가지씩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누구도 다량의 칼로리가 함유된 식품을 자기 몸에 들이붓지는 않는다. 우리 몸은 좋은 품질의 음식이라면 배가 고플 때마다 얼마든지 먹어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고품질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세트 포인트 체중이 낮아서 적정량의 칼로리 외에는 무의식적으로 배출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세트 포인트 체중에 관한 놀라운 연구성과들 세트 포인트 체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신시내티 연구팀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체지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실험을 해보았다. 이때 연구팀은 체지방을 제거한 동물들에게는 나중에 제거된 양만큼의 체지방을 정확하게 다시 투입했다. 결과로 체지방이 추가된 12마리의 동물들은 자신의 체지방이 세트포인트 체중으로 다시 낮아질 때까지 자동적으로 더 많은 체지방을 연소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실험 대상자들을 일부러 과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결과 대상자들은 칼로리 계산법으로 추산한 것보다도 체중이 훨씬 조금 늘었고 일정한 시점에는 체중 증가가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 다음 과식을 중단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갔다. 세트 포인트 체중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세트 포인트 체중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세트 포인트 체중의 위력을 입증해 보았다.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세트 포인트 체중도 동일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두 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험해 보았다. 그들은 각자 스미스 형제와 토마스 형제라고 부르기로 하자 하루 1000칼로리, 킬로칼로리 추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두 쌍의 쌍둥이 형제들은 모두 기존의 이론이 예측한 바와 같이 같은 양의 체지방을 얻었을까? 아니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까? 결과는 이론과 달랐다. 그것도 아주 크게 달랐다. 스미스 형제는 각각 같은 수치만큼 체중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같은 세트 포인트 체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마스 형제도 마찬가지로 각각 같은 수치의 체중을 얻었다. 그러나 두 쌍둥이 형제들 사이의 체중 증가량은 4배나 차이가 났다. 이유는 세트 포인트 체중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스미스 형제는 각각 0.9kg 증가한 데 반해서 토마스 형제는 각각 3.6kg이 늘었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두 쌍의 쌍둥이를 여성으로 같은 운동을 시키고 같은 식단을 먹게 한 연구에서 같은 행동하는 체질의 변화에서 같은 결과를 낳은 반면에 두 쌍둥이들끼리의 체지방 감소량은 차이가 났다. 이 또한 세트 포인트 체중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세트 포인트.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세트 포인트 체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러다가 만약에 체중이 늘었다면 그것은 호르몬 경화로 인해 세트 포인트 체중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화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흐름이 어떤 이유로 막히는 현상을 말한다. 세트 포인트 체중의 증가는 싱크대가 막혀버린 것과 같다.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세트 포인트 체중이 변한다. 나이를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은 바로 이 때문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체내 호르몬 역시 변한다. 식사와 운동과 지위를 높일 경우 호르몬이 치유되는데 이를 통해 막힘 현상이 들리고 세트 포인트의 체중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체지방을 축적하는 대신에 연소시키는 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호르몬 경화로 인해서 세트 포인트 체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싱크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싱크대. 건강한 호르몬을 갖고 있는 우리 몸은 이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온전한 싱크대처럼 건강한 몸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보내는 반응을 보이지만 왜 호르몬 경화 현상은 왜 일어날까? 뭔가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면 싱크대 몸은 막히고 고장이 난다. 머리카락이나 음식물 쓰레기, 거침,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가면 그렇겠네요. 일단 막힘 현상이 일어나면 물이 조금만 더 들어가도 싱크대의 수위는 올라가서 높은 상태로 머물게 된다. 세트 포인트가 올라간 싱크대가 되는 것이다. 싱크대. 하지만 과연 싱크대를 고쳐서 막힌 것을 뻥 뚫어주고 낮은 세트 포인트 균형을 잡는데도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저질 식품을 들여보낼 경우 언젠가 호르몬 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내의 흐름이 막히는 것과 같거나 체중이 늘어나면 식사량을 줄인다. 그중 우리 몸의 세트 포인트 체중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만은 왜 쫄쫄 굶는 고생을 사서 한단 말인가? 물론 체중 감량을 원할 때에 몸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당장 달리기 같은 심혈관계를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량을 늘릴 수 있지만 그것은 싱크대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아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다. 체지방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책 없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잉글랜드 체중 감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자 50명의 성인 남성들과 폐경기 여성들이 10주 동안 강제로 식사량을 줄여서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어떤 참가자는 세트 포인트 체중을 관리하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식욕이 늘고 칼로리 현상이 줄어드는 바람에 원래의 뚱뚱한 몸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인체의 생명작용이 원래의 세트 포인트 체중으로 되돌아가고 애쓴다는 연구 결과는 놀랍기는 하지만 더 이상 새롭지는 않다. 이 연구가 다른 게 있다면 연구자들이 굶는 다이어트를 한 지 1년 후에 그 결과를 측정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살이 찐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는 점은 강력한 생리학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지 이들이 단지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몸무게가 세트 포인트 체중보다 낮았던 참가자들은 기존의 칼로리 계산 법대로 성공한 뒤에도 1년 동안의 세트 포인트 체중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몸 안의 호르몬을 제어하고 체지방 측정량을 낮춰서 균형을 잡는 능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이런 불필요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목표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데 있다면 가장 유용한 방법은 세트 포인트 체중을 직접 바꾸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결론은 자연적인 세트 포인트 체중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버리고 몸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12개월 만에 61kg을 감량한 로버트의 이야기. 163kg이나 나가는 사람이 살을 변자는 게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계속된 주변의 따돌림 탓에 자신을 상실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로버트는 역정한 최고의 아주 활달한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자기 삶에 만족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자기 자신에게 넌더리가 났다. 동료들과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먹고 운동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은데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체중이 무려 163kg이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하루에 1200kcal가 먹고 지내려던 시도를 무수하게 반복한 끝에 로버트는 마침내 굶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정연하게 두고 선언했다. 끔찍한 기분과 반드시 찾아오는 불행한 결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우울한 기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잠깐뿐이다. 로버트는 뚱뚱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지만은 굶는 것 정말이지 훨씬 더 안 좋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칼로리에 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날씬해지는 방법을 받아들이자 희망이 생겼다. 센 식품을 먹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허리 돌리가 또 체중은 61kg을 감량할 수 있었다. 그러자 기분도 20대였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난생 처음으로 이제 미래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 자, 완전히 밀가루를 반죽해 놓은 쓰레기야. 먹음직스러운 피자 한 조각을 보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